증시는 미국의 작년 4분기 GDP 등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으나 유럽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된 데다 기술주가 약세를 보여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1.5%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다우도 0.5% 밀렸습니다. 미국의 GDP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유럽 주요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영국, 자동차주가 일제히 오른 독일은 프랑스와 더불어 1% 내외로 올랐습니다. 유가는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데다 뉴욕 증시 마저 하락하자 떨어졌습니다. 3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1% 낮아진 72달러 89센트에 끝났습니다. 하이닉스 채권단이 지난 주말 2차 공개 매각이 무산된 뒤 하이닉스 일정 지분에 대한 블록세일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 한자리에 모입니다. 채권단은 재입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지만 내부 기류는 점차 블록세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주말에 열린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4분기 GDP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는 0.5% 추가로 밀리면서 1067까지 내려왔는데요. 이제 다우가 만선도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때문에 뉴욕 증시 전체도 1월 한 달간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그 낙폭이 지난해 2월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주말 글로벌 증시 상황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죠.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에서 최호선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기대를 모았던 미국의 4분기 GDP 지표는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해버렸네요. 네, 1월 마지막 주인 금요일 미국 증시는 기술주 위주로 하락 주도하였고요. 53.13포인트 빠져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1월 다우지수는 3.46포인트 하락해서 1월 효과를 모색할 만큼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네. 자, 다우가 0.5% 떨어져서 1067.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지만, 기술주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기술주가 몰려있는 나스닥이 1.5% 가까이로 하락률이 다우지수보다 컸고,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일단 뭐 좋았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4분기 GDP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뭐 6년 내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예. 일단 GDP, 에 대한 루비니 교수가 한 말을 먼저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루비니 교수와 미 GDP 5.7% 성장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 점은 미국의 확장적 통화 정책, 그다음에 경기 부양 정책에 기인해서 올해 총 성장률 1.5% 정도로 좀 낮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는 그래서 5.7% 장중에 발표가 되면서 주식은 오전 증시는 올랐지만 그런 우려감이 반영이 돼서 마감은 0.5% 하락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미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에 이제 5.7%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기대치는 뭐 한 4% 후반대, 5%가 조금 못 되는 정도였는데 말이죠. 기대치도 훌쩍 뛰어넘었고 이 같은 수치가 지금 6년 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해석도 분분한데 일단 3분기 GDP부터 플러스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3분기 GDP도 잠깐 정리를 좀 해주시고 4분기 GDP까지 정확하게 또 의미까지 좀 짚어주시죠. 예, 미국의 GDP 발표는 일단 3분기에 2.4% 성장과 4분기에 5.7% 성장으로 해서 연 2.4% 침체로 일단 마감을 했고요. 네. 그래서 좀 해석을 해보면 미국의 4분기 국내 총생산이 5.7% 성장이 이제 미국 상무 발표했는데 이게 확정치가 아니고요. 네. 일단 예비치로 발표가 됐고 다음 달에 추정치, 그 다음 달에 확정치 순서로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5.7%는 블룸버그가 예상하고 4.6%가 높은 기록이고요. 그다음에 직전 분기 2.2%도 훨씬 넘어서 2003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그 높은 성장률의 배경은 공장 가동률 상승이 GDP를 이끌었고요. 네. 설비와 소프트웨어 구매가 13% 증가했습니다. 2006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고요. 이 덕에 상업용 건설이 15%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업 투자가 2.9% 증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주택 건설은 5.7% 증가했고요. 네. 그래서 이로써 미국의 GDP는 작년 3분기 1년 만에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선 데 이어 4분기에도 큰 폭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 침체는 사실상 지난해 중순에 그러니까 3분기 이후에 끝났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연간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2%대 성장률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 상반기에 많이 침체가 됐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예비치가 나왔는데 다음 달에 또 수정치 계속해서 확정치 나올 때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싶네요. 자, 그리고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지표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이날 발표된 중요한 지표가 시카고 ISM 지수와 미시건대 소비자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시장은 전달 먼저 시카고 ISM 지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달 50.7과 예상 수정치 58.7보다 높은 61.5% 일단 발표가 됐고요. 네. 시카고 지역 구매 동향 지수는 시카고 지역의 구매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경기 선행 지수로 꼽히고요. 50이 넘으면 경기 확장, 그보다 낮으면 경기 위축으로 풀이되는데 예상치는 58보다 높은 61.5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시건대 소비자 지수도 74.4로 역시 전망치 73이나 전달 지수 72.8을 넘어섰습니다. 이 지수는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고 최근 2년 내 가장 높은 수준에 올랐었습니다. 내용은 경기 회복세로 기업들의 감원이 줄어들면서 경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개선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카고 PMI 지수가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수인데 말이죠. 50보다 넘으면 경기 확장세를 의미하는데 계속해서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제 전해 들어봤습니다. 반면에 또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도 나왔는데 이것 역시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고 나와요. 예. 앞에 GDP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일단 상승세로 이어진다는 것은 정부의 그 확장적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시장에 일단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소비 심리 위축된 부분이 지표로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4% 후반대 정도 나오겠거니 예상했었던 미국의 4분기 GDP 예비치도 그 예상을 훨씬 훅돌면서 지금 6년의 최고치까지 나왔습니다. 모든 재료가 다 좋았지만 이제 하락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기술주가 역시나 부진했던 것이 원인이었죠. 네. 전일에 이른 기술주 하락이 1월 들어 전일에 이른 기술주 하락이 이어져서 1월달 그 다우지수의 하락의 주된 원인은 기술주 하락이었습니다. 네. 1월 들어 총 6% 하락됐고요. 그 차트를 같이 한번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차트가 어떤 차트인가요? 예, 다우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네. 1월 19일 1079.89포인트를 오른 상태에서 음봉 3개와 그다음에 마감은 1067.33포인트로 끝났는데요. 이 하락의 주도는 실적을 좋게 발표한 기술주들이 위주로 빠지면서 1월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네. 전분기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3.3%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를 압박을 했습니다. 내용은 피터 크레인 CFO가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업들의 지출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언급한 점이 향후 실적 우려감을 자극했고요. 네. 세계 1위 플래시 메모리 카드 제조업체인 샌디스크도 11.64% 금일날 빠졌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올 2분기 실적 전망이 기대를 밑도는 점이 악재가 되었고요. 특히 플래시 메모리가 카메라와 모바일 폰에 사용되기 때문에 샌디스크의 부진한 실적 전망은 기술주 전반에 부담을 줬습니다. 예. 또한 나스닥 종목의 애플이 지난 수요일 아이패드 공개 이후 시장성에 대한 회의론이 짙어지면서 3.63% 추가 하락을 이어졌고 이는 이틀 연속 하락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리 업체인 컴턴과 헬스케어 정보 솔루션 업체인 컴퓨터 프로그램 앤 시스템즈가 지난 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흡했다는 평가로 각각 16%, 14%가 급락했고요. 네.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 텐코는 지난 분기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 실적 전망치가 예상치를 밑돌아 4% 이상 빠졌습니다. 이 밖에 다우 종목이 인텔 1.27% 하락했고요. IBM은 네. 1.1%, 시스코는 0.07% 하락에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경기 방어주 성격인 월마트와 홈데포 등 소매 업종들은 상승세를 보여서 시장의 조심스러운 투자 정서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은 사실상 1월 다우가 어느 정도 좀 잘 갈 때는 IT 기술주들이 좀 받쳐주고 있었는데 다우 지수가 1월 한 달 전체 성장률 자체를 봤을 때도 마이너스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IT주가 급하게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반면에 경기 방어주는 좀 강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사실 이제는 심리적으로 유럽발 재정 적자 우려도 뉴욕 증시를 좀 압박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예,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일부 유럽 국가의 정부 채무 우려가 투자 심리는 악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로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는 악화됐고요. 이는 다우 지수의 기술주 하락과 함께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유기국부의 후유증으로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이 10% 넘는 나라들인데요. 그리스 정부 등 유럽 국가들이 위기감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기 필요로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발 재정 우려가 확산되면서 뉴욕 증시 심리는 안 좋아지고 있지만 정작 유럽은 상승 마감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유가 뭐였나요? 예. 자, 지금 유럽 증시 마감 상황을 보면은 뭐 독일이 1%, 프랑스가 또 1%, 영국은 또 조금 못하긴 하지만 1% 내외씩 올랐는데 유럽이 언제나 이제 뉴욕 증시보다도 먼저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GDP 호조까지만 보고 끝났기 때문에 상승 마감한 것일까요? 일단 미국의 3분기의 플러스 성장과 4분기의 5.7% 성장이 일단 경기 침체 바닥 국면은 벗어났다는 신호를 해서 일단 유럽 지역의 재정 위험이 갖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유럽 시장은 플러스로 마감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영국은 0.8%, 독일은 1.2%, 그리고 프랑스는 1.37%까지 올라서 유럽은 다행스럽게도 상승 마감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2010년 1월을 보냈습니다. 1월 한 달이 다 지나갔는데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았습니까? 1월 한 달을 보면은 2010년 한 해 그 증시를 볼 수 있다라는 제뉴어리 바로미터 효과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1월 한 달이 하락으로 마감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올 한 해 뉴욕 증시도 좀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까?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전망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일단 닥터 두민의 얘기를 먼저 꺼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1월 증시 하락이 닥터 두미 얘기하기를 주가는 20%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된 논리는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증시를 압도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1월 증시 하락이 새로운 베어 마켓으로 가는 전조이다. 예.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지난 1950년대 이후 1월에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 그의 증시는 평균 14%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리면요. 네. 자, 이것 역시 다우 일봉 차트인가요? 네, 일본 차트인데 월봉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 네. 월봉 차트 저점인 6,470포인트에서 1월달 마감은 1,067포인트까지 꾸준히 올랐었는데 네. 음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봉추는 1월달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닥터듬의 근거는 이런 상승세의 추세가 조정 국면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1월 효과는 일단 없어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중국 정부의 지급 준비율 인상과 급격한 유한화 절상 가능성 및 미국 오바마 정부의 은행 규제 등 정책 이슈가 1월 달에 부각이 되었었고요. 네. 올해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느린 회복으로 전망되는 바람에 시장 컨센서스가 좀 안 좋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또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등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 및 정부 부채 문제가 우려가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로 이어지면서 달러와 강세를 가져왔고요. 네. 이런 점이 미국의 1월 증시를 하락하게 했고 이머징 국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달러 강세로 인한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네. 주가가 하락했고요. 유럽도 그런 가운데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달러와 강세는 유가와 금을 포함한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그렇죠. 그래서 2월 시장은 중국의 추가 긴축 정책 및 위안의 절상 문제와 미국의 금융 개혁 가능성 그리고 달러 강세 전환으로 인한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마크 파버가 일단 1월이 베어마켓 랠리의 전조가 될 수 있다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이유를 거론한 것 중에도 최근 들어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G2 악재, 중국발 긴축 우려 그리고 미국의 금융 규제안에 대한 어느 정도 그 규제가 있을지에 대한 화두 이 두 문제를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중국 미국발 악재 이것이 바로 실행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로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네. 최근에 경기 회복이 실질적으로 경기 바닥에서 회복 국면이 확장으로 가는 국면이 좀 시간이 늦춰지거나 아니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시각에서 발휘된 건데요. 네네. 그럼 과연 그런 시각으로 미국과 중국이 정부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를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중국의 긴축 행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긴축 행보는 당분간 대출 규제 및 지준율 인상 등 양적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인데 대출 금리 인상과 위안화 절상 재개는 해외 이동성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아직 시장에서 지표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금융산업 규제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산업은행의 규제는 국제금융시장이 위축으로 위축될 수 있고 이는 회복되고 있는 실물 경제를 다시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은 신용 팽창을 줄이고 오히려 급격한 축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좋지 않은 악순환 고리가 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의 긴축 행보와 미국의 상업은행 규제는 바로 실행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시행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거나 주식시장은 먼저 좀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뭐 중국도 3,000포인트가 좀 위태위태해서 회복이 좀 어려운 상황. 미국도 지금 10,000포인트가 다우가 깨지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고 우리도 1,600포인트에 겨우 턱걸이한 상황 아닙니까? 조정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를 대하신 투자자분들한테 대응은 이렇게 하라라고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예. 먼저 올 2월 달에는 설날이 있습니다. 네. 중국에는 춘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특히 중국의 춘절은 이머징 소비 시장의 최대 시장입니다. 그래서 실질 중국의 경기 확장 정책이 춘절을 대비해서 미리 발휘한 성격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설날을 앞둔 춘절 소비 모멘텀이 현재 1월 시장 하락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 중국의 소비 시장도 커지고 있고요. 미국의 11월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41.4% 증가하면서 3개월째 증가세 이어갔다는 것을 보면은 중국 춘절 모멘텀과 그다음에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세가 2010년 미국의 경상수지 대비 GDP의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거는 시장에 충분히 확인하고 대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또 제일 가까운 한국도 경기 상승의 주요 기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발 긴축 정책과 미국의 정부 규제 정책 그리고 달러 강세에 인한 외국인 매도가 네. 국내 증시 고점 대비 120포인트 단기 급락으로 이어졌는데요. 예. 국내 증시는 120선 아래로 지지선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선 아래로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공포 리스크가 약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올 전체 시장을 크게 본다면 세계 경제는 경기 바닥에서 회복 국면을 거쳐서 선순환적 확장 국면을 확인하는 단계이므로 최근 시장의 하락 리스크를 회피하는 전략도 필요하지만 시장 조정을 출구 전략의 공포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보자. 당장은 중국 춘절 모멘텀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셨습니다. 자, 이제 1월 좀 어두웠던 뉴욕 증시를 뒤로 하고 다시금 2월 새로운 달을 맞게 됐습니다. 뉴욕 증시 이번 한 주 일정 그리고 실적 발표하게 된 기업들 스케줄까지 한번 챙겨보죠. 어떤 지표가 발표되나요, 이번 주에는요? 이번 주에는요. 자, 제가 알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5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일단 2월 1일 월요일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예, 일단 월요일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고용지표는
12월 3일 수요일 ADP 고용 리포트, 그다음에 2월 4일 목요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청구에 이어 2월 5일 1월 그 민농업 부분 고용지수와 실업 지표가 발표됩니다. 시장 전망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이전 시대의 큰 변동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실적 발표 스케줄도 좀 한번 살펴보죠.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미국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예, 2월 1일 날 시스코와 엑슨모빌이 발표가 되고요. 네. 2월 1일 날은 다우케미컬, 허쉬, 메트라이프, UPS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2월 3일에는 화이자와 비자가 발표되고요. 2월 4일에는 마스터카드가 발표됩니다. 2월에는 에스트나 타이슨 푸즈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뉴욕 증시에서 실적이 좋아도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실적 호전 약발이 소진된 것 아니냐라는 분석 속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또 고용지표 호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의 최우선 대리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지나면서 뉴욕 증시는 GDP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느 쪽을 따라갈지요? 자세한 전망 들어보도록 하죠. 동해종금증권 홍제지점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코스피 좀 위태위태합니다. 1600선 아래로 내려갈 것인지 여기서 지지를 받을 것인지가 최대의 관심사인데요. 오늘 우리 장의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지받을 가능성이 좀 다소 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 우리 증시 급격한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의 현물과 더불어서 선물 쪽에서 순매도 확대되면서 금요일 증시에 철저히 외국인들 선물 순매도에 의해서 증시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금요일 증시의 특징이라고 한다 이러면 개인들의 적극적인 선물 순매도 포지션으로 인한 체력 저하로 하락하였다. 이렇게 금요일 증시를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전주말 미국 증시의 부진한 흐름 속에서 개인과 외국인들의 파생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이익 극대화 전략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부진한 흐름, 현물 시장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여전히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등을 비롯해서 핵심 대형주들 우호적인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이제 지수의 하락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우리 증시가 3분기, 작년 3분기 실적에 대한 피크 성격이 4분기까지 연장이 되었던 부분, 이러한 부분으로 인한 그 고점 확인한 경우, 그러한 경우가 이제 4분기 나온 이후에 이제 1분기 둔화 가능성, 이러한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하락 조정의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이번 우리 증시 특징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도를 줄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펀드의 수익률 회복에 대한 개인 펀드 투자자들 환매 욕구가 이제 3, 4분기 실적 피크에 대한 환매 욕구, 이익 실현 욕구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매수할 만큼 충분히 매수한 상황에서 그동안 이제 그 실적에 대한 회복 개념에서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러한 부분에 이제 매수였다 이러면은 지금 순매수 성격은 경기의 확장 개념에서의 순매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실적이 이제 4분기에 피크 쳤다 이거죠. 1분기는 이제 둔화된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순매수할 여력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 증시의 특이한 변동 없이 충분한 가격의 조정이 만족할 만한 상황까지 나올 때까지는 조정을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기술적인 한계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50선까지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고점 대비로 해서 급하게 조정받은 만큼 기술적인 반등 성격의 흐름세도 나타날 가능성이 큰
하나의 분기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우리 시장, 현물 시장은 이제 그 굉장히 힘을 잃은 그런 이제 상황에서 선물 옵션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지배받는 그러한 웹도독 현상이 지배적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PER 한 9.5배 정도에 해당되는 코스피 1,550선 초반까지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 사이 지수대 정도에서는 빨리빨리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으면 좀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현금 확보를 최대한 늘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불안한 장세입니다. 상승 쪽보다는 하방 쪽으로 열려 있는 그러한 장세이니만큼 현금 확보는 이제 그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수익률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방보다는 하방 쪽이 이제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승 쪽의 수급 구조는 다소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그 비우호적인 그런 상황이니만큼 투자 전략은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제가 전주만 하더라도 저점 매수, 분할 매수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 시점에서의 저점 매수는 자칫하면은 중장기 투자에 시간적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금 확보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지고 가면서 종합지수 측면의 저평가, 다시 말씀드리면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550선까지의 분할 매수는 어느 정도 유효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시장 아무리 그 재료가 없고 기술적인 파생 시장에 휘둘린다고 하더라도 경제 규모라든가 현재 글로벌 시장과의 교육 조건을 따져봤을 때 1,550선 이하로 빠진다라는 것은 과도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600선 이 부분과 1,550선과의 괴리도가 굉장히 좀 작은 만큼요. 적은 만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충분히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겠고 장중 한때 1,600선을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대부터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매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급 주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연기금 쪽에서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그 안정화될 때까지는 큰 도움은 안 되겠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오늘의 투자 전략도 여전히 관망 자세에서 보수적인 현금 확보 매매 전략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기금도 사주고 있지만 하방을 그냥 확보해주는 정도로밖에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과도하게 빠진 업종 대표주 정도는 정말 싸도 너무 싸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어떤 종목 오늘 좀 자세히 볼까요? 예, 오늘 포스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외국인과 이 기관들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적극적인 순매수 기조가 안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21선에서의 어느 정도 이 매수 접근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과 기관의 포스코 종목의 순매수 동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철강 수요 회복에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중국의 긴축에 따른 단기 충격이 현재 가격으로서 지금 접근이 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이제 그 5일선 회복 때까지는 조금 관망을 해야 됩니다만은 저점 매수 개념에 이제 길목 지키기 개념 그런 개념을 도입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판단이고요. 실적적인 측면도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전분기보다는 56% 증가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단기 순이익도 11%가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다시 20%대를 회복한 점을 갖다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실적의 우호적인 부분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현재 주가의 하락은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목표가와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를 알아볼 텐데요. 보시면은 최고가라고 할 수 있는 63만 3천 원 부분까지의 고점 형성한 이후에 급격하게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121선까지 약 한 11%에서 13%까지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현 주가 수준 121선 부분에서는 매수 접근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고요. 목표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60만 원 정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 구간으로 1차 매도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0만 원 정도로 좀 널널하게 좀 잡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점 매수를 하는 개념인 만큼 중기적으로도 유효한 그러한 이제 손절 가격이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낙폭과대 포스코 60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자라는 얘기셨습니다. 동해중금증권 홍대지점 최일정 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가속 페달 부실로 대규모 리콜 사태를 야기해 미국 시장에서 아웃된 토요타 자동차. 이번 쇼크로 포드에게 마저 밀려 미국 시장 점유율 3위로 추락하는 등 세계 제1의 자동차 업체란 명성이 무색하게 됐는데요. 현재 토요타의 위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 속에 우리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경쟁업체들의 토요타 따라잡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들이 해운 경기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국내 선사들이 요청한 30여 척의 대형 선박을 만들고도 잔금을 받지 못해 선박 인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정부의 선박금융 지원 요청 현황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분양이 다시 쌓여가는 주택 단지에서도 이것만큼은 순위 내 꼭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꼭대기층의 고급 주택을 의미하는 펜트하우스인데요. 웬만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보다 높아도 투자 수요가 넘친다는 펜트하우스, 그 인기 비결 한번 파헤쳐보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대출금리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취해졌던 중소기업 지원 조치가 정상화되면서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를 다시금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출금리 격차가 현재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또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걱정은 안 해도 되는지 여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대규모 리콜 사태 촉발시킨 토요타 얘기부터 해보죠. 이제 품질로 얘기했던 토요타인데 신뢰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토요타 위기가요, 그 일본 산업의 위기로까지 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일본 언론들은 연일 그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반해서 뭐 글로벌 언론들은 그 토요타의 추락이 가져올 그 자동차 산업 지형 변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형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토요타가 지난 1월 22일 그 8개 차종 한 230만 대 리콜이 이어서 그 26일에는 그 8개 차종 판매를 중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도 뭐 토요타 추락은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30일 그 CNN 머니가 보도했는데요. 그 네. CNN 머니가 그 시장업체 분석 자료를 위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1월 그 토요타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그 14.7%를 점유해서요. 그 점유율이 지난 2006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또 그 판매량도 1년 전에 비해 그 4.6%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네. 그 토요타 추락 여기서 끝이지 않고 그 오는 3월 말 2009 회계연도가 끝나는데요. 네. 2009 회계연도 결산 시에 토요타가 한 4,610억 엔, 그러니까 약 51억 달러의 그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예, 예. 아마도 그 59년 만에 첫 적자로 그 토요타가 자체적으로 예상한 그 손실 규모를 능가한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그 토요타가 추락하면서 뭐 경쟁업체 위상은 상승하고 있는데요. 예. 그 포드의 경우 그 1월 판매가 그 전년보다 33% 증가하면서 18%의 시장 점유율로 토요타를 앞지른 것으로 나왔고요. 뭐 GM이나 크라이슬러도 판매 대수가 한 자릿수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문제는 그 토요타 자동차의 그 판매 중단이 오는 2월 중순까지는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결국 그 토요타 추락이 그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토요타 추락이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토요타의 위기가 포드, GM, 크라이슬러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기아차에도 분명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은데 지금 현대 측은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지금 업체들이 그 토요타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네. 현대기아차도 예는 아닙니다. 뭐 현대기아차 행보는 크게 그 대내적으로는 품질 강화를 하고요. 네. 뭐 대외적으로는 그 마케팅 강화 등으로 요약되고 있는데요. 현대기아차 현재 전략을 보면요. 지금 뭐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의 경우 그 토요타 고객들에게 그 자사 모델을 구매할 경우 한 $1,000를 제공하거든요. 네. 현대차는 이 인센티브 정책을 취하지 않았는데요. 그 현대차 미국 법인도 그 캠리든 그 토요타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이 현대차를 구매할 경우 2월 1일부터 그 $1,000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 정책에 동참하기로 했고요. 그렇죠. 아울러 또 그 현대 기아차는 그 미국 최대 스포츠 경기 슈퍼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슈퍼볼 경기 중에 그 광고 물량 공세를 좀 대대적으로 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뭐 현대차는 3년 연속 슈퍼볼 광고를 하게 되는데 기아차는 이번에 처음으로 슈퍼볼 광고에 나서거든요. 그만큼 양사가 좀 슈퍼볼 광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처럼 그 현대 기아차가 그 이렇게 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번 위기를 잘 이용하면은 그만큼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네. 미국 그 바클레이스 캐피탈이 그 최근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최근 발표한 보고서로 보면은 그 토요타 사태로 그 미국 시장에서 외국 업체로는 혼다, 닛산, 그 현대자동차가 그 점유율 상승의 혜택을 누릴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뭐 그 바클레이스 분석에 의하면은 그 토요타의 리콜 사태로 인해서요. 한 GM이 한 2.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고요. 혼다가 2.1%포인트, 포드가 1.6%포인트, 닛산이 1.1%포인트, 네. 그 다음에 현대차가 한 0.7%포인트 이제 시장 지하율이 상승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뭐 GM과 포드는 미국 업체고 또 외국 업체로는 일본의 혼다, 닛산, 현대차가 이렇게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요. 뭐 현대차 입장에서도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미국 시장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것 같습니다. 네. 자, 토요타의 대규모 리콜로 인해서 뭐 혼다도 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듯이 미국 시장 점유율이 2%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나왔지만 그런 혼다 역시 주말에 인도에서 추가 리콜이 지금 나왔다라는 악재가 터졌습니다. 자, 이제 뭐 모두 당사국이 일본이 됐는데 일본 충격에 휩싸였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일본 열도가 뭐 토요타 쇼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뭐 토요타 쇼크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뭐 토요타는 뭐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글로벌 1등 자동차 기업이 아닌 뭐 일본의 소니처럼 그렇죠. 하나의 그 제조업을 대표하는 대명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뭐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의 경우 뭐 30일자에서 뭐 기로에선 품질시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통해서요. 뭐 일본 차가 뭐 예상외로 궁지에 몰렸다. 뭐 일본의 그 장기였던 그 품질 안전 문제에서 그 토요타가 물론 대책 마련을 골몰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썼거든요. 뭐 다른 일본 매체도 연이어 그 토요타의 실내 추락과 원인을 분석하는 기사를 싣고 있는데요. 뭐 일본이 과연 그 토요타 충격에서 벗어나겠죠.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시점에서 벗어나고 또 벗어나는 과정에서 또 어떤 해답을 찾을지도 전 세계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토요타는 이번 문제가 되는 가속 페달 결함을 이미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리콜 차량에 대한 수리 계획 등을 담은 대책을 오늘 내놓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 대형 선사들이 우리 국내 조선사에게 배를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정작 배를 찾아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찾아가지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그 숫자가 한 30여 척 정도까지 달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조선업계 앞바다 부분요. 그 여러 배가 떠 있습니다. 그 배가 네. 떠 있는데 그 잔금을 지금 못해서 못 찾아간 배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제 대형 상사들이 우리 정부에 그 자금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한마디로 그 국제 상사들이 돈이 없어서 일단 한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그 배를 인수해 가겠다. 네. 이런 표현인데요. 뭐 세부적으로 보면 뭐 프랑스, 대만, 스위스 등의 대형 선사들이요.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등 그 6개 한국 업체에 그 발주한 배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요. 그 한국수출입은행 등 그 국내 기관에 총 12억 달러, 그러니까 12억 9천만 달러거든요. 약 1조 5천억 규모의 그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자금 지원을 요청한 배의 규모도 한 30척에 이르고 있고요. 일단 그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 해외 대형 선사들의 요구 조건을 살펴서요. 그 별 문제가 없으면 그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해외 대형 선사들이 배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자금 요청한 규모가 배로는 30척 1조 5천억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곧 우리 조선사들도 결국 돈을 다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금난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 그 배 같은 경우는 해외 선사들이 그 공사 과정에서 한 80%가량을 납부하고요. 네. 나머지 이제 인수하는 과정에서 20%죠. 그 잔금 20%를 납부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12억 달러는 약 선사들이 지급할 잔금 성격이 강한데요. 그리고 해외 선사들이 그 잔금 지원을 요청한 선박을 보면은 뭐 현대중공업이 9척으로 가장 많고요. 뭐 규모로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선주사들이 그 인도 지원을 해소하기 위해 그 요청한 금융 지원이 조기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적하신 대로 그 국내 조선업계는 그 자금 압박이 시달릴 수 있는데요. 네. 실제 그 국내 조선사의 그 수주량 추이를 보면요. 최근 그 해운 경기가 불황일 때도 그 꽤 많이 수주를 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수주량 추이를 보면은 2005년에는 한 437척을 수주를 했고요. 네. 또 2006년에는 729척을 수주했고요. 또 2007년에는 한 1229척을 수주했고요. 또 2008년에도 652척, 뭐 지난해는 9월까지 한 47척을 수주했는데요. 그 전 세계 조선 해운 경기가 뭐 2008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2008년부터 악화돼서 그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 조선 해운 경기가 악화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수잔배가 700여 척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이중 뭐 정상 인도분이 많겠지만 뭐 조선 해운 경기가 더 악화될 경우에는
국내 조선업계 자금 압박도 더 심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부동산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는 뭐 한마디로 밑바닥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가운데서도 최상층이죠. 초호화 최상층. 펜트하우스는 불티나게 팔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최상층 펜트하우스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인기에 분양된 그 펜트하우스를 보면은 그 대부분의 그 고가임에도 그 잘 팔렸습니다. 예. 뭐 LIG 건설이 용인 구성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일반 평형은 미달됐는데 그 펜트하우스죠. 190평형은 분양가가 11억 2,700만 원에 이른데도 그 순위에서 마감이 됐고요. 네. 또 롯데건설이 그 용인 동백에서 분양한 아파트도 그 일반 평형은 다 미달됐거든요. 하지만 펜트하우스는 그 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네. 뭐 분양가가 뭐 13억 3천만 원에 이르렀는데요. 웬만한 재건축 아파트보다 더 비싼데도 이렇게 인기리에 마감됐는데요. 이렇게 펜트하우스 인기가 끄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그 주택 수요가 다변화되면서요. 그 펜트하우스만을 찾는 계층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펜트하우스를 그 투자 대상으로 삼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펜트하우스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주택 시장 이런 다변화는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출금리 차가 최근 들어서 급격히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슈를 좀 다뤄볼 텐데 일단 지금 현재 금리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까지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금리 차는 그 지난해만 해도 큰 차이 없었거든요. 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기업 은행권의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금리 차를 보면요. 뭐 지난해 2009년 8월에는 한 0.12% 포인트에 불과했거든요. 네. 하지만 2009년 9월에는 0.3%, 또 2009년 12월에는 0.44%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네. 아마도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이제 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지원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신보나 기부를 통해서 그 싼 자금의 그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보증을 좀 해줬죠. 그렇죠. 정부가. 이런 이제 중소기업 지원 조치가 마무리되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중소기업이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 신용이 좋은 대기업과 상대적으로 신용이 나쁜 중소기업 간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입장은 뭐 중소기업 대출이 줄고 있다. 또 네.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 점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자금난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이게 공식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2월 첫째 주, 2월 또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국내 주요 일정 소개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2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는 뭐 경제지표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뭐 1월 수출입 동향이 있고요. 또 1월 말 기준 외환 보유 또 공개가 됩니다. 일단 날짜별로 보면요. 1일에는 그 주식경제부에서 그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뭐 전문가들의 추정치에 하면은 수출은 지난해 1월보다 50%, 수입은 한 25%가량 증가해서 한 6억 5천만 달러 안팎의 그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1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1월 말 외환 보유액을 발표하고요. 그 통계청에서 그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3일에는 그 청와대에서 그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가 열리고요. 또 3일에는 그 금융감독원이 그 지난해 국내은행의 그 영업실적 잠정치도 내놓을 예정이거든요. 네. 또 4일에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그린북을 내놓습니다. 최근 경제 동향을 내놓는데요. 그 현재 우리 경기에 대해서 그 어떤 평가를 내릴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아마 4일에는 뭐 산업계 핫 이슈인데요. 그 공정위에서 그 11개 그 소주 제조 판매사에 대한 그 가격 담에 대한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뉴욕 증시가 이틀째 약세 흐름 이어가면서 1월 한 달 전체를 하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가 0.5% 밀린 1067, 이제 67포인트만 밀리면 만선도 깨질 위기 처했는데요. 다우 만선, 우리 증시 1600선 모두 지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